예,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7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우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점점 조금은 서늘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끝까지 건강 관리는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캡틴 아메리카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손승경님, 푸른 장미님, 1억 장자님, 손님님, 드림님, 좋은 이슬비님, 여신 레지나님, 이케이님, 에버서니님, 마음의 소리님, 멜로디님, 해정86님, 그리고 문현무상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날씨가 점점 시원해져 가지고요. 좋아요, 날씨가. 그죠? 아직까지 조금은 낮에는 좀 많이 무더운데 아침하고 저녁에는 다소 조금 시원합니다. 그죠? 예, 그래도 끝까지 건강 관리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즘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 가지고 입원을 하신다든지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각에서는 우리가 코로나 백신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기존에 괜찮았었는데 안 좋아지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는 이제는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지금도 또 코로나가 저번 주 초나 저저번 주에는 또 확산이 많이 되었다, 변이 코로나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끝까지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늘 평상시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라도 집에서 간단히 단순하게 맨손 체조를 하더라도요, 건강 유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굳이 우리가 헬스장이라든지 러닝머신을 뛴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상시에 스트레칭이라도 자주 해준다면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곧 우리 8월달도 다 가면요, 올해도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벌써부터 후회가 되죠. 올해는 또 뭘 했느냐, 8개월이 지났는데 올해는 한국 또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2024년도에는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한번 볼까요? 이제 코스피가 오늘은 다소 지금 약보합, 그죠? 0.32%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투매 이후에 끝까지 상승을 하고요, 이제 박스권을 만들다가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하락한다기보다는 옆으로 내일 다시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시그널은 이제는 다시금 하락 조정을 받는 시간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고요. 예, 코스닥은 1.84% 내렸습니다. 좀 과하게 내렸죠. 오늘은 좀 과하게 내렸어요. 1.84포인트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0.24% 역시 약보합으로 끝났네요. 그렇죠. 캔들을 보니까, 그렇죠.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그렇죠. 예, 0.24, 1.84%가 아니고 1.84포인트 0.24% 하락하는 그런 모습. 코스닥도 이제 조정을 조금 받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아직까지 힘은 없죠. 일단 9월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 확정적인 것은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죠, 금리 인하, 환율 조정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확정적인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죠. 그래서 기타 다른 경제적인 요건이 좋아진다든지, 또는 이제는 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든지,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더욱더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조정 구간에 조금 들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소 조금 더 떨어지겠지만 여러분들 다시 재반등을 하지 않을까, 9월에 가서 다시 재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은 우리 제 3대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고요, 중국의 경제 위기급의 경제 붕괴. 지금 이제 매스컴에서는 많이, 언론에서는 통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젊은 층의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 급기야 중국에서는 이제는 실업률, 중국 청년 실업률에 대한 지표는 발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죠. 좋은 일이 있다면 발표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조금 다소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발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청년 실업률이 안 좋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그 중국의 경제 위기, 저는 경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 그리고 저 아랍 지역의 또 이스라엘 기점으로 한 반이스라엘 국가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외적으로 조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잠재워져서 전 세계가 좀 호황을 이루는 그런 시발점이 이제 좀 되었으면 좋겠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 동감하시듯이 하시겠지만 이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빨리 종결이 돼야 되고요.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말고도 전 세계에 지금 잔재한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는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그걸 극복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건데 이 공산주의 국가 리스크가 이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이죠. 자기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세우고, 그죠? 거기서 덮어서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기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매체를 통해서, 그죠? 언론 통제도 하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리스크들이. 자, 예, 뭐 각설하고요. 어쨌든 그런 대외적인 요소만 아니면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경제 부흥에, 그죠? 전 세계가 초점을 맞추고요. 경제 개발 그리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전 시장의 금융시장도 안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이 불을 좀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그랬으면 좋겠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은 지금 매수할 때입니다. 또 뭐 각종 뭐 많은 유튜브라든지 언론 매체에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아직 뭐 떨어지려면 멀었다, 아직 덜 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떨어지면요 건설 원가도 안 나와요. 건설 원가가 안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가격은 거품은 뭐 물론 지역별로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거품이 다소 제거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매수는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월세로 그죠? 이렇게 살기보다는 지금은 차라리 대출을 조금 받아 가지고요, 예,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취득을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무슨 월세 그리고 뭐 부동산 더 내려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일부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대폭락을 한다든지 그런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물론 뭐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각각의 견해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충분히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그 전기차 배터리가 문제가 많아요. 그죠? 예, 전기차가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이 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 불이 다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물론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불이 한번 나면요 그 불을 갖다 끌 수가 없대요. 자, 근데 그거는 아니었죠. 다른 기술 개발로 인해서 화재도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뭐 개인적으로 지인들이 전기차 이야기를 했을 때 전기차는 아직 안정성 점검이 안 됐으니까 다소 좀 불편함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뭐 경유차는 이제는 뭐 환경 보호 차원에서 그죠? 더 이상은 생산이라든지 몇 년도 전에 까먹었는데요. 2030년 전에 2027년인가요? 어쨌든 현대자동차는 경유차도 이제 생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지역 특히 서울 지역에는 이 매연 문제가 굉장히 관리 감독이 철저합니다. 철저하다기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이 법 제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에는 뭐 경유차가 뭐 진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어쨌든 전기차 배터리 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각 그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질 거다, 굉장히 좋아질 거다,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야기합니다. 예, 굉장히 좋아지긴 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언젠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기차가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위험하진 않겠죠. 근데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정성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업계자는 자기들이 뭐 자기 업계가 뭐 문제가 될까봐, 그죠? 쉬쉬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다라는 억지도 부리기도 하고. 하자가 없는 건 없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가솔린 등 경유 뭐 모든 차들이 하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리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전기차 자체로서의 어떤 화재 위험성은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거의 뭐 빠져나오지도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있겠지만요. 위험한 건 사실이고, 생각보다 항상 간과하는 것보다 연비가 좋은 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배터리 그 생산하는 그 업체에서 현대자동차도 이제는 원산지를 밝히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죠? 배터리 장치를 어디서 제공받았느냐. 예, 그것을 이제 표기를 하겠다. 현대차도 밝혔죠. 전 세계 다른 나라도 뭐 큰 기업들 중에 일부들이 밝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기차 화재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문제가 되니까 화재 방지책을 국가의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한 소식으로 통해서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죠. 그 관련주로 오늘 한번 보자는 거죠. 아무래도 더 강화가 되겠죠. 그죠? 목숨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죠? 첫 번째 회사가 바로 이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렘이라는 회사. 근래에 이 테마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급등 급락을 했죠. 그죠? 자, 이 이렘이라는 회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재 위험성 있는 리튬 전지를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리튬 전지를 대체를 해서 화재 폭발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렘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이름은 관계사가 있는데 XR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또 단위 셀당 4배, 지금 현재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고출력 성능을 자랑하는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 하면 전기차 뭐 그 배터리 통제, 그리고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출력, 그죠? 그리고 화재 폭발 위험에 대한 원천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제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근래에 가장 뭐 좀 뜨거웠던, 그죠?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렘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긴 할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러한 테마를 타긴 했었죠. 자, 이 회사의 재무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 보니 현재는 뭐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올해의 실적을 얼마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테마는 선반영하는 거니까 테마주는 얼마만큼 실적이 나올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2021년도에 455억이고 2022년도에는 666억, 2023년도에는 768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좀 당기순이익은 요 밑에요. 자,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뭐 작년에는 1억밖에 기록을 못했던 그런 실적을 거뒀네요. 그래서 뭐 이 회사가 수익성이 높다라고 하기에는 전혀 괴리감이 있죠. 그러니까 ROA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겠지만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고요. 올해 1, 4분기에도 당기순 손실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그런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된 건 아니고, 이렇게 주가가 미리 상승하는 것은 그런 테마 때문이죠. 그죠? 앞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가가 재무제표가 어떤 반영이 되기 전에 미리 주가가 움직이는, 항상 주식 투자는 선반영입니다. 그죠? 재무제표 나오기 이전에 미리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테마주는 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무분별한 테마주들도 너무 많고, 또 우리가 굳이 이런 테마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관련해서 테마주가 불었단 말이에요. 테마주가 분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래도 국가 정책상 많은 수혜를 볼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든다면, 이왕이면은 수혜를 받기 이전부터 기업이 안정성과 수익성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은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트렌드도 아닌데요. 기업만 좋다고 해서 또 투자하는 것도 모순이죠. 그래서 미래에 충분히 이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국가로부터 국가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많이 볼 것 같다. 자, 근데 기업도 굉장히 안정성과 수익성이 따르고 있다. 자, 그랬을 때는 그 기업은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굳이 그 테마가 안 분다 하더라도 그 기업은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테마까지 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성장을 많이 하겠죠. 그죠? 또 실질적으로 또 수혜를 본다고 그러면 엄청난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회사는 그런 테마성은 있습니다. 테마는 물론 관련해서 이번에 급등과 급락을 지금 반복을 하고는 있는데, 이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전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냥 탈출을 하시는 개념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이 투자 성과를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테마가, 회사가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테마가 엄청 강하게 분다고 그러면 그거 다 무시하고 급등을 합니다만, 그거는 운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을 보고, 그죠? 무조건 수혜를 본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들컥 들어갔다가 위에서 고점에서 물리면, 그죠?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이 손절가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절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좋은 기업이라면 믿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테마를 탔는데, 자, 4일 전에요, 요렇게 상승을 했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한 이후에, 그죠? 또 음봉 터지고 양봉 터졌지만 오늘 주가가 상승은 하다가, 그죠? 상승을 많이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쭉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렇다면 이 테마를 보고 요 위에서 만약에 투자하신 분들은 대략 한 2,800원에 투자를 하셨다면 벌써 4일 만에 대략 한 일주일 만에, 그죠? 마이너스 40%를 기록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테마하고 가는 건 아닙니다. 이 회사가 만약에 기업의 질이 좋고요, 안정성을 다 갖추고 수익성도 갖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는 못합니다. 일부 조정은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다른 실적에 기반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테마주가 좋다. 자, 그럼 테마주 관련주에서 5종목을 뽑았다. 근데 그 종목 중에 내 5종목을 뽑았다. 이게 관련 테마주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선택을 할 때 테마주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테마주가 5개가 내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골랐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수익성과 성장성과 안정성이 좋은, 재무제표적으로 그 기업이 이 테마가 불기 전부터 실적이 괜찮았던 그런 종목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테마주 요건도 만족을 하고 재무제표도 만족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뭐냐면 각가지 수많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테마주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려해도 됩니다. 절대로 그게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미래의 트렌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관련 테마주 중에서 가장 좋은 기업을 선택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테마가 실질적으로 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업은 기존의 실적과 성장으로 주가가 상승 요인이 충분하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마도 먹고 실적주로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들 테마주 하면 무조건 묻지마 투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테마주 구성원을 확인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테마주 투자, 좋은 기업의 테마주 투자,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낚을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은, 제가 또 이러겠죠. 제가 이 유튜브를 또 올리면 이 종목 보유자는 좋아요가 아니고 싫어요, 이런 거 선택을 하시겠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유튜브를 올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지, 제가 무슨 그거 가지고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다든지 많은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 유튜버들. 그죠?
뭐 진짜 훌륭한 유튜버들도 많긴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좋아요 싫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아요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좀 전의 이렘이라는 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렌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렌텍이라는 회사는 예전부터 조금 좀 유명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렌텍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건데, 이 이렌텍이 회사는 원래 예전에 IT 부품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있죠, 여러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전자담배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코스닥에 상장을 했었죠. 그리고 그 유명한 거로는 뭐냐면 삼성전자 우리 갤럭시 폰이 있지 않습니까? 갤럭시 폰 이 케이스와 충전기, 예, 이런 거, 그리고 가전제품 부품을 개발해서 납품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뭐 LG전자에도, 예, 가정용 ESS를 지금 이제 ESS LG전자에 납품을, 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팩을 모빌리티용이라고 그러죠. 모빌리티용 배터리팩은 일본 혼다 자동차에 지금 현재 공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기릭샤라는 곳에 혼다가 전기릭샤에는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팩을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뭐 조금 더 뭐 언제든지 충전하는 용이성이 따르는, 그죠? 이 뭐라 해야 되나,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데 간편하고 용이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시스템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관련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렌텍입니다. 원래는 IT 부품하고요, 전자담배로 좀 유명했고, 삼성전자 갤럭시 폰의 케이스를 납품하는데 테마를 예전에 갤럭시 폰이 나올 때도요, 테마를 많이 탔었습니다. 뭐 2018년도에는 2370에서 8300까지 대략 한 200% 상승하는 그런 구간도 있기는 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이 코로나 때겠죠. 코로나 이후에 2600원에서 25000원 대략 900% 정도 상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네요. 자, 그래서 이 회사는 뭐 대체적으로요, 뭐 예전에는, 지금은 뭐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기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역시 괜찮네요, 그죠? 7819억, 그 다음에 2022년도요, 재작년에는 9900억까지 달성했다가 작년에는 조금 매출이 또 둔화가 되어서 7500억으로 떨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가가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은, 자, 매출액은 뭐 괜찮습니다. 근데 2022년 대비 한 뭐 대략 한 2000억 넘게 이렇게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죠? 영업이익도 그에 맞춰서 떨어졌고요. 당기순이익도 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1, 4분기를 한번 보시면 1, 4분기에도 1600억대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영업 손실, 당기순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그죠? 이 회사가 실적이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기별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분기별 특성. 예, 작년에는 1, 4분기에는 나름 이익을 건조하게 냈습니다, 그죠? 건실하게 냈는데, 올해는 1, 4분기에 이렇게 손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네요, 그죠? 올해 들어와서 연간을 한번 볼까요? 올해 들어와서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출도 대략 한 7천억대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잘 되어 왔습니다만 분기별 특성이 없었어요. 분기별 특성이, 이거는 연간이고요. 이 분기별 특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속 이익을 기록했고, 2020년도에는 한번 손실을 기록했지만 꾸준하게 이익을 잘 발생을 시켰는데, 올해는 1,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걸리네요. 주가가 끊임없이 하락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죠? 예, 주가가 2022년 대략 2022년 4월 달부터, 그죠? 끊임없이 이 구간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역시 실적하고 어떻게 됩니까? 관련성이 굉장히 높죠. 예,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결국은 주가는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회사가 언제쯤 턴어라운드가 될까요? 일단은 뭐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너무 치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의 판매량이 많아야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가 수혜를 보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 저조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테슬라의 내가 모델 명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마어마한 그 전기차를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주차장도 아니고, 그죠? 이 재고 물량을 그냥 뭐 일반 나대지에다가 쫙 깔아놓고요, 판매도 되지 않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부식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뉴스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었죠. 그죠? 그만큼 전기차가 지금 한계에 왔습니다. 전기차가. 근데 이왕에 지금 생산했던 뭐 전기차를 갖다가 뭐 폐기 처분할 수도 없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샀는데, 그죠? 예, 그래서 뭐 이왕 일단은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뭐 생산은 당연히 하겠죠. 예, 하겠지만 화재 위험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효용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기만 떨어지나 봅니다. 택시 기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100명한테 물어보면요, 99명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대세에 따라는 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전기차도 더욱더 발전을 해서 이제 이런 안전장치가 더 많이 구현이 될 겁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많이 저조하다. 그래서 전기차의 시대가 다시 와야 이 회사는 탄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쪽에 너무 이렇게 목을 매고요, 접근을 하면은 이 회사의 수익성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기존의 사업부에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매출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래서 이 이렌텍이라는 회사 굉장히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조금 다소 실적이 조금 의문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티캐스트라는 회사입니다. 자, 알티캐스트라는 회사 근래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자, 이 종목은 그래도 뭐 상승에 대비해서 떨어지는 구간은 뭐 그래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동전주에서 이번에 투매가 일어나기 전부터, 그죠? 동전주였죠. 이때가 투매가 일어날 때였는데, 맞나요? 8월 5일이니까 맞죠? 자, 이때가 투매가 일어났는데, 투매가 일어나기 전부터 동전주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테마를 타면서 동전주에서 탈피하면서 지금 종가가 1125원인데, 자,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뭐냐면요, 이 전기 배터리가 충전을 하잖아요. 그럼 너무 과하게 충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충전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충전 제한 관련주다. 충전이 과하게 되지 않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하나, 100% 충전이 안 되게끔 제동을 걸어버리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충전이 되면 이 화재가 발생할 빈도수가 높다고 그러죠. 그죠? 물론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전기차가 폭발하거나 또는 이 불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요, 과하게 100% 충전했을 때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기기는, 이 회사에서 알티캐스트가 만드는 이 기기는요, 90%까지만 딱 충전이 되게끔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알티캐스트.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모든 이 관련 테마주들은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이 뭘까요? 그렇죠. 전기차가 일단은 판매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판매하고 직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판매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이 회사들이 일단은 실적을 가지고 좋은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적을 얻고 주가가 저평가가 되려고 그러면 일단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전기차 우리 뭐 지원금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가격이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전기차를 구입하려는데 많이 꺼립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차를 하려고 갔다가 그냥 가솔린차로 바꾸는 경우의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 그거는 90%로 제한하는 어떤 그 시스템은 이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회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2021년까지는 363억의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2022년도는 72억, 작년에는 62억, 그리고 손실이요, 2022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자, 이런 회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고려를 하신다고요? 이 테마주 하나만 보고요. 자, 올해도 손실이 뭐 80억대 손실이 아니죠. 제가 계산을 지금 80억대. 80억대의 손실이 만약에 재작년에 178억이고요. 181억이고요.
작년에 265억인데 올해는 80억만 나오면요, 이 자본 총계보다요 자본금하고 똑같아져요. 80억이면.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80억이 아니고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60억요. 60억만 손실이 나도요, 이 자본 잠식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위험성을 안고 우리가 투자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테마주가 좋아, 나 테마주 할래 하시는 거는 제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고위험 고수익. 우리는 안전을 바탕으로 한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또 알티캐스트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또는 물리신 분, 이제 얼마 전에 이번에 테마 볼 때 사신 분,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업에 테마를 탄다고 해서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분 투자 습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빨리 수정을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위험한 기업은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 2년 안에 상장폐지 실질검사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매출이 60억 가지고 어떻게 유지를 할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는 우리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가능은 할 겁니다. 여러분들 분뇨 처리하는 장이 있잖아요. 그 분뇨 처리하는 장에, 그러니까 사람의 분뇨를, 인분을 처리하는 오염 방지 시설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금반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게 헤엄쳐서 그 금반지를 또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분뇨 안에서 그걸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영을 우리가 하기가 거의 힘들지 않겠습니까? 거의 깔아앉겠죠. 그럼 사람 질식사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락지가 보인다고 해서, 금반지가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잠수를 해서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나는 그래도 들어갈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평균화의 기준에서는 들어가질 않을 겁니다. 그죠?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테마가 좋다 하더라도 이 금반지가 보이긴 보여요. 보이는데 이런 기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그거와 똑같은 꼴이죠. 그래서 투자의 습관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거의 투자 수익 또는 성공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로또 확률보다 더 낮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지키라. 투자할 때도 기본을 지키고요, 일할 때도 기본을 지키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곳에 기본이 없으면 그건 흐트러져 버리면 뼈대가 없는 거죠, 그죠? 연체동물처럼 흐니적 거립니다. 여러분 소중한 인생을 그런 연체동물처럼 흐니적 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자체를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죠. 똥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 금반지 때문에. 그것을 수영하러 들어가다가 질식사 합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죄송합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 정말 죄송한데요. 이런 종목은 지금 빨리 올라왔다면 지금 가격이라도 빨리 손절을 하시거나 매도를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근래에 사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근래에 사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근래 사신 분도 사실은 포함이 돼야 되겠죠. 기존에 예를 들어서 800원대 이 라인대, 그죠? 이 라인대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팔고 나오셔야 될 겁니다. 이 기회가 또 오기에는 거의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그거는 있습니다. 충전 제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우리나라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이기는 합니다. 한데 이 매출을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빨리 갱생을 해가지고요, 다시 매출이 최소한 300억 이상으로 넘어가고, 또 이익도 최소한 10%대 300억 매출하면 한 30억대.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회사니까 원가율이 낮겠죠. 당연히 마진율이 높을 겁니다. 그렇게 빨리 유지 체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는 투자할 마음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제가 이런 종목에 들어가는 것은 권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그죠? 그러나 원칙을 지키자라는 거죠.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 없듯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요?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야죠, 그죠? 그 다음 탑 머티리얼입니다. 탑 머티리얼, 참 회사도 그죠? 좀 멋지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일단 탑자가 들어가면
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자, 탑 머티리얼은요, 우리가 2차 전지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원료가 있죠.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그죠? 그래서 코발트 또 뭐 파동도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발트 구조의 양극재를 대체하거나, 대체하는 아주 저렴한, 그죠? 저렴한 화재나 폭발에 대한, 그 안정성이 있는 2차 전지 양극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요 내년이래요. 내년 상반기에는 뭐 LFP라고 하나요? LFP라는 양극재를 양산을 하려고 지금 거의 뭐 마지막 단계까지는 왔다고는 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코발트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코발트 구조가 아니라 다 대체될 수 있고 차세대에는 이게 이제 대세가 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2차 전지 양극재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2차 전지 양극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반에 거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코발트가 다른 걸로 대체가 된다 그러면 화재 위험성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회사는 어떤가요? 이 회사의 한번 재무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1, 4분기에는 당기순 이익은 기록했지만 영업 손실을 기록했네요. 2, 4분기는 아직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하면 됩니다. 2주에 원래 8월 14일까지인데요. 2주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이번 달 말까지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뭐 감사 부분에서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2021년, 2022년, 2023년 자, 이 매출액이 껑충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굉장히 성장성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닌 게, 이 기업은 2023년 1월달,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월달에 상장한 회사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 회계 감사 자료를 믿을 수 있을까? 그거는 제가 좀 의문이고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자본금 대비 자본 총계는 굉장히 좋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늘 보수적으로 좋은 기업을 찾을 때까지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대표님은 너무 깐깐하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재산 지켜드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본금, 자본 총계 이것도 따져보니까 괜찮고요. 당기순이익 수준도 괜찮아요. 그런데 3년 아직 안 됐잖아요. 저는 3년 안 된 기업은 신뢰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는 1년 8개월 정도, 상장한 지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주가가 끊임없이 파동을 엄청 크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재무제표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작년부터 재무제표가 상장 기업으로서의 재무제표가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 작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는 좀 뭐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1, 4분기와 작년 1, 4분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작년 1, 4분기에 2023년 3월에 보고되었던 것은 영업이익 50억, 373억, 올해 1, 4분기 247억에서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0이, 그러니까 0이 나왔죠. 제로. 당기순 이익은 나왔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그래요. 상장하기 전에는요, 상장하기 전에 실적이 좋았다가 상장 후 이후에는 급격하게 바뀌어요. 이상하게. 그게 조금 의문스럽다는 거죠. 제가 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말이죠. 이 분식회계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본금과 자본 비율은 괜찮고, 이 기업이 어떤 분식회계의 이 회계 부정, 어카운팅 프로드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가히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이고요. 부채 비율도 30.63입니다. 30.63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유보율도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죠. 자본금 대비 자본이 많으니까 이익이 뭐 자본금이 40억인데 이익이 뭐 176억 나오고 이래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수익성도 좋은 거죠. 성장성도 잘 따라주고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ROE는 작년 2020년 대비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실적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니까 ROE라든지 총자산 이익률 ROA라든지, 아무리 자산이나 자기 자본이 커지니까
그죠? 실적은 더 좋아도 ROA와 ROE 수준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점점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회사도. EPS도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퍼 기준은 작년 기준에도 27.44, 다소 조금 높은 수준이, 일반 평균 퍼보다는 높은 수준인데, 업종 퍼 대비해서는 업종 퍼가 213.47, 100이 넘어가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18.61이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예, 퍼가 지금 현재 가격이 과연 낮냐 높냐 기준을 했을 때 저 업종별 퍼 기준보다는 굉장히 낮다. 근데 왜 다른 이유에서는 그게 낮은 수준이 아닌가? 아닙니다. 이거 낮은 수준 맞습니다. 지금 이제 퍼 기준이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OGT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가 1년 8개월 상장한 지 1년 8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은 좀 떨어진다는 거. 그러나 작년에도 2023년 1월 달에도 1월부터 상장을 해서 감사를 받았겠죠. 그죠? 외부 감사를 받았고, 더욱더 이제 상장 기업으로서의 어떤 관리 감독 체제에도 들어갔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믿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일단 그 이전의 상황은 상장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볼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주가는 굉장히 파동을 일으키면서 많이 상승과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굳이 뭐 낮다 이렇게 높다, 죄송합니다,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소 이제 저점에 거의 진입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조금 더 있다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있다가, 그쵸? 예, 조금만 더 있다가 이렇게 매수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현재까지 물론 뭐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 GST라는 회사가 있고요. 한빛레이저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시간 관계상 한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본 기업 중에서는 그나마 재무제표와 그 기업의 수익성이나 성장 안정성을 다 모두 고려했을 때는, 그리고 주가 차트 기술적 분석에서도 저가 기준에 거의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 종목 중에서는 오늘은 탑 머티리얼이 가장 괜찮은 기업이 아닌가, 이 중에서는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잘 하시고, 반드시 어떠한 기업이든지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그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테마주가 불었다. 근데 그 테마주가 관련해서 한 5종목이 있더란 말이죠. 그럼 그 5종목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면 다 테마주는 맞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해라는 겁니다. 테마주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저도 테마주를 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테마주 공략 방법은, 그 기업들 먼저 찾으세요. 찾은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기업을 선택을, 안전한, 수익성이 좋고 안전한,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을 선택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시면 테마주 공략에도 굉장히 안정성이 따르면서도 고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 종목이 이렌텍, 알티캐스트, 탑머티리얼 4종목 정도 봤는데요. 그 말고도 GST, 한빛레이저, 그리고 위엘에너테크, 그리고 그리드위즈 같은 회사들도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있겠죠. 자, 근데 이 4종목, 오늘 말씀드렸던 이 4종목 중에서 굳이 우리가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바로 탑머티리얼 같은 기업을, 지금 보고 계신 이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물론 다른 종목은 안 봤습니다만, 이 4종목 중에서는 이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단점도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 아직 상장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고 1년 8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다라는 리스크는 안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곧 매수 시점이 곧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에 조금 있으면 곧 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 우리 배터리, 그죠? 충전소 관련해서 우리가 전기차 화재 방지책 관련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전기차를 지금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화재 예방 철저히 하시고, 충전할 때도 조심을 하시고 잘 관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서행을 하면 되죠. 왜 그렇게 급하게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용무가 급해서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굳이 우리가 그렇게 목숨 내놓고 빨리빨리 이렇게 급하게 운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오늘은 2024년 8월 27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캡틴 아메리카님, 손성경님, 푸른장미님, 일억장자님, 손님님, 드림님, 좋은 이슬비님, 여신 레지나님, 요즘 잘 안 들어오시다고 들어오셨네요. 두 분. 이케이님, 보보님, 문현무상님, 에버스니님, 강유백양님, 마음의 소리, 멜로디, 혜정86님, 블락님, 리비님도 오늘 좀 늦게 오셨네요.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2024년 8월 27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